이번 시간에는 밖에 사회에서 이제 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요즘에는 거의 표준처럼 모두 다 적용하고 있는 MVC 모델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설명 이후에는 MVC 모델을 적용한 가장 쉬운 프로그램, 가장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MVC라고 하는 것에 이게 이제 약자예요. 그래서 M은 모델, V는 뷰, C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의 첫 글자를 딴 약자입니다. 약자이고 이것은 실제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즉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묶음이 되겠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어떤 기능들을 이와 같이 MVC라고 하는 각각의 기능으로 역할을 구분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보고 그림을 보면서 한번 MVC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이라고 하면 업무나 데이터 처리를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우리 DAO 클래스 뽑아갖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도 하고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하고 조회도 하고 실제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우리 간단한 프로그램이었으니까 그렇지 좀 복잡해지면 실제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산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 로직들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런 업무와 데이터 처리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모델이라고 이제 칭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뷰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예요. 즉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화면들을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화면을 통해서 대부분의 업무들은 이 화면을 통해서 필요한 우리 정보들을 조회하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어야 되고, 수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삭제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뷰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우리 저번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다 우리 경험을 했듯이 실제 HTML을 포함하고 있는 JSP들은 이 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모델과 뷰, 우리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모델과 뷰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 MVC에서는 요 중간에 컨트롤러라는 걸 하나 만들어냅니다. 컨트롤러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내서 이것은 실제 모델과 뷰가 직접적으로 통신을 하지 않고 항상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마치 우리 축구에서 보면 미드필더의 역할이 있죠. 자, 미드필더 없이 수비수와 공격수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고 공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면 거리가 너무 멀고 공격이나 수비 전환할 때 매끄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드필더라는 중간 계층을 두죠. 그래서 항상 수비수는 미드필더를 통해서 공격수로 가고, 자, 그 다음에 또 주로 이제 뭐 공격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중간에 미드필더 역할이 항상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개념처럼 우리가 사용자가 필요로 하고 있는 정보 조회라든지 아니면 실제 데이터에 대한 처리 요청, 그 다음에 또 뭐 수정, 이런 등등에 대한 이런 요청사항들을 위해서 항상 컨트롤러에게 요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쪽 모델을 통해서 처리하고 그 결과 자체는 뷰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MVC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시나리오를 여기다 교수님이 좀 적어놨는데 요 그림이랑 비교하면서 한번 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웹브라우저 같은 곳에 사용자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웹브라우저 PC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실제 내가
버튼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목록 조회라고 하는 것을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럼 조회라고 하는 어떤 버튼이 있어서 그거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컨트롤러에게 요청 이벤트가 이제 전달이 되겠죠. 즉 리퀘스트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우리 뭐 앞 시간에서도 실습할 때 배웠던 리퀘스트 get 파라메타 하면 실제 폼에 있는 데이터를 다 꺼내서 인식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받아서 컨트롤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컨트롤러가 이렇게 처리를 받으면 실제 모델에 요청하고 받는 것은 항상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있는 경우에는 모델에게 처리를 요청하고 해서 처리 결과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받게 된 그 결과 자체를 이제 뷰한테 전달을 해주겠죠. 전달을 해주고 뷰를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불러준 이 뷰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되고 실행된 그 결과를 웹브라우저로 샥 내려주면 실제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VC 모델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걸 좀 얘기를 하자면 먼저 첫 번째는 좀 뷰 수정 요청에 대해서 조금 쉽게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냥 좀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일 이런 컨트롤러 없이 직접 모델과 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치면 항상 이 뷰의 변경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빈도도 많고요. 사용자들이 항상 화면을 이렇게 바꿔달라, 이렇게 바꿔달라, 추가해달라 이런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항상 이 뒤에 있는 모델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얘를 완전히 분리를 시켜놓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조금 쉽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잘 와닿지 않는다면 조금 여러분 프로그래밍을 더 해보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비슷한 공통성이 좀 있는데, 자, 우선 모델에 대한 재사용 가능성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실제 우리가 앞 시간에 만들었던 DAO 클래스 만들었듯이 실제 뭐 입력도 하고 목록 조회도 하고 한 건 입력도 하고 수용도 하고 삭제도 하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개발을 해놨어요. 자, 근데 뷰 쪽에 사람에 따라서 나는 그 필요한 화면에 일부 요거만 요 내용만 필요해요. 뭐 나는 요 내용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화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화면마다 계속 요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만들게 되면 실제 많은 부분에 이 모델이 중복될 수도 있어요. 중복될 수도.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분리를 해놓으면 재사용 가능성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후에 이런 재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화두가 돼서 적용한 이후에 또 이제 기술의 어떤 발전에 따라서 이제 뷰를 처리하는 디바이스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자, 옛날에는 우리 PC에서 윈도우즈로만 업무 처리를 이제 했다면 이제는 윈도우즈 환경 외에도 iOS,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그쵸? 그래서 또 디바이스 크기도 구구각색, 여러 가지. 그래서 나는 이럴 때는 요 정보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똑같은 정보 내용이 보여줘야 할 그 환경에 따라서 적용되는 또 기술도 막 달라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항상 거기에 맞추어서 이 모델 부분을 계속 바꾼다라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마 좀 더 몇 주 더 있다가 교수님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이런 컨트롤러도 마찬가지 이런 디바이스 다양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기술에 종속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뷰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또 지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각각 나누게 되는 이런 구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자체, 어떤 필요성 자체가
점점 커져가는 것이 이제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VC 모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잘 이게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런 사람은 인터넷에 관련되는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굉장히 자료가 많고요. 그래서 오늘 실습에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고 그래도 이 MVC에 대한 부분이 개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MVC 모델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실습을 해야 되는 MVC의 가장 이제 기초적인 가장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걸 이제 칭한 것은 A형이라고 교수님이 칭했어요. 그리고 업무 자체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까지 실습해온 게시판 업무를 가지고 계속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었던 그림은 좀 개념적인 그림이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 이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흐름 자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제 사용자가 보여지는 화면은 다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고 교수님이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물리적으로는 구분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딱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서 PC에 존재하고 있는, 즉 웹브라우저에서 우리 접하고 있는, 그래서 교수님이 실행된 결과가 웹브라우저에서 뭐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보여줬죠.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것을 뷰라고 칭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위에 서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뷰는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서버에 있는 뷰하고 실행 결과인 PC 웹브라우저에서 존재하는 뷰.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역할하는 것, 그 다음에 모델 역할하는 것.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에 있는 이 뷰는 HTML이겠죠? HTML하고 실제 웹브라우저 동작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예요. 자, 이때 서브밋에서 뭔가 요청 이벤트를 날리게 되면 지금 A형에서는 요 컨트롤 역할하는 것은 JSP로 작성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B 유형 버튼은 이게 서블릿으로 바뀔 거예요. 자, 어차피 뭐 JSP가 서블릿으로 변환돼서 실행하는 거니까 JSP나 서블릿이나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브밋에서 올라간 포스트 방식이든지 get 방식으로 올라간 그 데이터를 꺼내올 때 우리 앞 시간에 계속 썼던 거 뭐죠?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를 써서 다 HTML 태그에 있는 값들을 꺼내와서 여기서 처리를 했었죠. 자, 그래서 들어온 그 값을 보고 판단을 해서 만약에 실제 DAO에 있는 메소드를 불러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실제 업무 및 데이터 처리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선택사항이라고 그랬어요. 선택사항. 자, 그 다음 이 처리 결과를 이제 뷰에다가 넘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리퀘스트 JSP 내장 객체 시간에 리퀘스트라고 하는 내장 객체는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다라고 하면서 별표 2개를 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는 없지만 교수님이 굉장히 빈도수 많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2개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자,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그 시간에 해당되는 동영상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set attribute하고 get attribute라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냐면 실제 JSP와 JSP끼리 뭔가 자료를 공유를 하고 싶다면 자, 보내주는 쪽에서는 set attribute에서 request라고 하는 내장 객체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꺼내오는 쪽에서는 get attribute를 통해서 꺼내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컨트롤 역할하는 곳에서 실제 처리된 그 결과를 set attribute에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뷰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자,
포워딩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할 거예요. 호출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는 get attribute를 통해서 꺼내고요. 그 다음에 꺼낸 그 결과를 가지고 실행하겠죠. 그죠? 실행을 하겠죠. 그러면 그 실행 결과인 HTML이 내려와서 화면에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밖에 나가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이고,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즉, 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처리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프로그램에 대한 작성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똑같은 요 게시판의 업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MVC로 개발되지 않은 그냥 JSP 2계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JSP 2계층에서 자바 클래스를 뽑아냈었죠.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지만, 앞 시간까지 작성했던 그 프로그램은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딱 한 번 짜보는 걸로 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번 시간까지 했던 프로그램 방식은 앞으로 짜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될 방식은 MVC를 적용한 방식을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MVC는 웹 환경에서 작성하는 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우리 사회에 보면 사용자가 뭔가 화면을 통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은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든지 간에 대부분 다 이 MVC 모델을 적용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MVC 모델을 적용해서 개발하는 것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MVC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게시글 목록 조회하고 게시글 등록이라고 하는 게 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기능 하는 놈이 이제 새로 하나 생겼네요. 자, 그 다음에 DAO 역할하는 부분하고 DTO는 여러분 우리 앞 시간에 개발했던 DAO 클래스나 DTO 클래스에서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자,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절차를 다 이렇게 쭉 다 정리를 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는 MVC를 적용해서 처음부터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 단계별로, 순서별로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 절차는 우리 저저번 시간에도 계속 개발한 절차와 마찬가지로 순서는 이렇습니다. 항상 미리 개발하기 전에 공통사항을 미리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목록 조회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입력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입력된 결과를 가지고 한 건 조회해 보고, 그 다음에 수정, 삭제, 마무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계로 개발하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작성 절차에 따라서 작성해 놓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수님이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